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가 LG그룹의 계열 분리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박스는 LG그룹의 계열 분리 계획은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본준 고문이 계열 분리하는 LG 신설지주는 내년 5월 1일 출범할 예정인데요. 화이트박스가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는 무엇이고 또 LG그룹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까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일단 이름이 어렵습니다. 네,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이렇게 이름이 됐는데 행동주의 헤지펀드 그러니까 주식 매수를 통해서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된 다음에 기업의 어떤 경영권에 적극 관여하면서 기업이나 어떤 주식 가치 상승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슈의 개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LG그룹이 지난달 말에 이사회를 열고요. 네. LG그룹의 그 계열사를 좀 분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상사 그리고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등 5개를 중심으로 해서요.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이 이끄는 LG그룹사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둘이 내년 5월부터 독립해서 경영한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그 숙부 삼촌이 되겠는데요. 네. LG그룹의 구본준 고문의 홀로서기 움직임이었는데 이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화이트박스 말씀해 주셨지만 이 LG그룹의 계열 분리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겁니다. 화이트박스는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라고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난해 현대차나 그리고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을 때 아주 호되게 그 당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홍역을 치렀는데 그 엘리엇 출신의 인물이 그 이끄는 펀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도 꽤 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 화이트박스가요. 3년간 LG 지분의 그 약 1% 정도를 지분을 좀 차지했다라고 하죠. 공개된 서한을 보니까 LG가 계열 분리를 하게 되면 소액 주주들 희생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계획이라고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름만 뭐 화이트박스지 네. 이미지는 블랙박스 같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네. 감시자의 역할을 왜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예. 뭐 어쨌든 이름은 화이트박스입니다. 네. 네. 뭐 어쨌든 1%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 목소리를 낼 만도 한데 뭐 반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제가 반대하는 이유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계열 분리에 대해서 이것은 주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주 가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려면 계열 분리 결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구광모 회장이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삼촌인 구본준 고문과의 그룹 내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면서 계열 분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LG그룹이 계열 분리를 하는 이유는 역시 가족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만은 사실 화이트박스의 논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주주 과연 이익에 그럼 반하는 행동이냐 이 네. 부분에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분할 자체가 계열 분리 자체가 인적 분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또 분리하는 그 계열사 자체가 LG 그룹 내에 뭐 화학이나 전자나 또 생활건강 뭐 이런 주력 계열사가 아니라 나머지 그 외 계열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열 분리 자체가 LG그룹의 어떤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화이트박스의 주장이 출발은 뭐 일리가 있지만 사실 그 주장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화이트박스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 의사만 밝힌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뭐 뭘 달라 뭐 이렇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노이즈를 통해서 화이트박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것이냐면 어쨌든 지분 싸움으로 만약에 이게 해석이 된다면 비춰진다면 결국은 주 LG의 주가가 오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 LG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화이트박스의
가치도 네. 재산 가치도 오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계열 분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 LG가 주주 달래기 차원에서 뭐 인센티브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화이트박스는 또 그 늘어난 배당금을 가지고 또 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화이트박스의 멤버들이 과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괴롭혔던 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멤버들이랑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뭐 운운의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목소리를 낼 만할 때는 내며 뭔가 하나 떨어지는 건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금 논리에 대해서 LG 측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바로 뭐 반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룹이 전자와 통신 사업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할이 오히려 완료되고 장기적인 성장 계획이 구축이 되면은 이후에 주주 가치가 상승될 거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LG 그룹의 계열 분리는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가 4대에 걸쳐서 현재 사업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LG 그룹의 자산 총액이 137조 그리고 재계 순위로는 4위입니다. 네. 그런데 구본준 이 고문이 새롭게 만드는 그 신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LG전자의 9% 정도인데요. 그럼 10조 원 정도거든요. 그걸 빼더라도 재계 5위가 롯데그룹인데 이게 12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격차가 있어서 4위를 지킬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또 구본준 고문과 구광모 회장이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존속 회사와 신설 지주 회사가 각각 기업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열심히 네. 또 기업 경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또 이제 계열 분리가 마무리되면 이것도 중요한 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LG 상사의 그룹 물류회사 판토스가 있는데요. 그동안 뭐 LG전자나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그런 맞아요. 그런 문제가 비판이 제기됐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판토스가 떼어지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어서 LG 그룹 입장에서 당연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시간에 얼마 전에 그 상법 개정안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밍이 하필 요 타이밍이라서 이 블랙박스 이미지 갈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이게 네.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네. 통과 그 역량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그쵸. 해요. 그래서 네. 결국 이게 또 뭐 무산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 3% 룰을 보시면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네. 어떤 경우에 3% 룰이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건 유재희 팀장님께서. 그렇죠. 네. 제가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질문을 안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네. 이게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할 경우에 3% 룰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분을 보면은요. LG그룹의 오너 일가 소유 LG 지분율이 46%고요. 이 화이트박스는 뭐 0.6에서 1%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택도 없다. 좀 미미하군요. 예, 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사실 결국은 주주총회에서 이 기업 계열 분리에 대해서는 뭐 무난하게 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를 좀 하는 거는요. 이 주주총회에서 배당 확대라던가 감사위원 후보 추천 주주 제안을 화이트박스가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상법에 좀 보면은요, 이렇게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주주 제한이 가능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LG그룹을 좀 피곤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점은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그냥 노이즈로 끝이 난다면 결국 주총에서 계열 분리 승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5월 1일에 이제 재편된 네. 뭐 그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출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잡음이 있는데 LG그룹 주가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 이재희 기자 취재해왔죠? 네, 좀
좀 볼까요? 오늘 LG 그리고 LG 하우시스, LG 상상, 실리콘웍스 이 종목들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시가 대비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LG 상사가 4% 이상 뛰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저격수, 그러니까 헤지펀드인 그 화이트박스의 LG 지분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태가 많이 커져서 이 소액주들이 같이 가세를 한다고 하면 LG 입장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배당 확대 이런 부분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또 주가 상승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번 예처럼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좀 나올 수도 있으면 논란이 네. 어떤 경우냐면 분리될 때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거나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가 좀 덜하다라고 그리고 분석이 될 때마다 이런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이런 부분이 LG그룹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현재 주가를 봐서도 그렇게 파악됩니다. 네. 예. 자, 뭐 LG그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 계열 분리를 통해서 이 한국 기업이 좀 저평가되고 있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 이슈가 조금 개선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이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